그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받고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지도 고민을 했고, 제가 사실 긴장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아까 보니 오늘 그 처음 오신 분들 많으신데, 굉장히 이분들 참 다양하시거든요. 사업을 아직 결단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판단을 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강사의 이렇게 스피치 하는 사람의 자세라든지, 심지어는 이렇게 억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가지고도 판단을 하신단 말입니다. 아, 저 사람 말하는 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넥타이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이런 거.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사업을 결단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앞서는 거죠. 저도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트레이닝이 된 사람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어떻게 이 사업을 알아들었을까? 이 민간인들이 마마 보안보다도 무서워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단계 사업. 또 어떤 분들은 다단계 사업이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즐겼습니다. 다단계 사업.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 잘 안 보이시는데 예전에는 길 가다 보면 젊은 친구가 다가오죠. 도를 아세요? 뭐 이런 거 혹시 만나보셨죠? 그죠? 도를 아세요? 아주 집요합니다. 따라오면서. 그런 분들한테 혹시 다단계 아세요? 이러면 도망가거든. 그 정도로 이 막강한 이 사업인 거예요. 다단계 사업이. 뭐 다단계 아세요? 이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리거든. 근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이분들이. 돌이켜보면 이제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한 20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젊은 어린 나이에 뭐 저도 이제 그 당시 직장 생활 할 때 나름대로는 남들이 6년 대리 7년 과장 이럴 때 저는 3년 대리 4년 과장도 해보고 또 운 좋게 이제 그 거래처였던 외국 회사에서 한국에 진출하는데 우리가 법인을 만드는데 당신이 좀 맡아서 해줄 수 있냐. 아주 어린 나이에 상당히 가분한 어떤 제의를 받고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제 마음속에 좀 허전하죠. 뭔가 제가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통제받는 느낌, 구속받는 느낌, 이런 것들이 항상 좀 이렇게 불만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사는 중에 길을 가다 제가 이제 운명 같은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 고종 사촌형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그 뭐 있잖아요. 그 암만 해도 안 되는 회사. 거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던 이제 사촌형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종 사촌지간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금 어디 사냐, 잘 지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제가 제 은신처를 밝히면 안 되는데, 제가 어디 산다고 이제 밝히는 바람에, 제가 사는 동네에 자주 오니 집에 한번 놀러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집에 우환이 있는 건 아니시죠? 표정들이 너무 근엄하셔가지고, 제가 좀 지금 긴장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산다 그러고 약속을 했는데, 사촌 동생 집에 놀러 오는 모습이 이제 아닌 거죠. 형수랑 같이 오는데, 한 손에는 칠판을 들고, 한 손에는 원인불명의 이렇게 세제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온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집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저분들이 뭘 하는 분들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주방으로 가더니, 다 해놓은 설거지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릇을 씻고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사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을 왜 기억하냐면 그 당시에 남자분들의 로망이 있어요. 로망, 드라마 야인시대 아시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구마적과 신마적이 한번 붙는 날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그날 저는 TV를 보려고 탁 틀었는데 갑자기 사촌 형이
TV 좀 끄면 안 되겠냐. 아니 뭐 TV를 켜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제 형수가 칠판을 탁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보셨죠? 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러고 막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회사 설명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사업, 친구 부자, 돈 부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그 다음에 뭡니까? 시간 부자, 경제적인 부자, 친구 부자가 될 수 있대요. 그거 제가 바라던 삶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갑자기 사촌 형 손을 잡습니다. 형, 왜 이제 왔어? 왜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말했다 1번, 정신 나간 짓거리 하고 있다 2번.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배웠던 일은 대학 졸업하면 직장 생활 하든지 자영업 하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수단이 정해져 있던 그런 시대에 갑자기 어떤 일을 통해서 네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 그게 과연 저에게 와 닿았겠냐. 형수는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었고 형은 S그룹,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수입을 합치면 중소기업 사장 정도 수입이 되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것을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서 아마 이게 빚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워낙 트레이닝이 되신 분이다 보니 포기를 안 하겠죠. 지속적으로 저에게 이제 전화가 옵니다. 참고로 저는 술을 잘 못 마십니다. 소주 정량은 소주 반 잔에 맥주 한 잔 정도. 그 정도면 거의 저는 집사람이거든요. 근데 형이 이제 전화 옵니다, 집에. 제가 일단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거짓말하죠. 오늘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자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형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니다가 제가 이제, 이 시계가 있네요. 몇 분에 제가 시작했죠? 그렇습니까? 지금 13분 남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시간 지키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어쩌다 보니 제가 이런 자리에 초대가 되어갑니다. 오늘 한 1,100명 정도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간 자리에는 한 300여 분 정도가 이제 저녁에 8시에 어떤 지역에 모여서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강사분이 하는 강의 내용은 전혀 제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저는 뭘 봤을까요? 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성인이 직장을 마치면 친구들과 소주 한잔 하고 집에 가서 뭐 드라마 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8시 이 시간에 이런 자리에 모여서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넥타이 메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정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으로 바로 안 가죠. 또 동그라미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해보셨을 텐데 이 동그라미 그립니다, 이렇게. 애프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뭐 어떻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업을 안 할 사람이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이렇게 서 있죠. 빨리 가자고. 근데 제가 그것이 깜짝 놀랐던 게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직업이 있는 거예요, 직업이. 제 상식으로 어떻습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직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백수들, 할 것 없이 모이는 사람들. 이제 사람이 교만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가 이제 차로 한 30분 정도 제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자마자 그동안 사촌형이 저에게 줬던 책들을 다시 다 끄집어낸 겁니다. 그동안 제가 책을 뭐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어보고 그 책 속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 이런 것들.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하면 나는 여기 내가 목숨을 걸겠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매주 목요일 날 8시. 부산에 계신 분들, 그 부산 전포동이라는 데 가면 적십자 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삽설명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목요일이 다가오는데 사촌님이 전화가 없는 거예요. 전화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가자고. 아주 소소해지는 거예요. 이제 부르면 갈 건데. 기다려 전화가. 집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창욱이 전화 왔더나? 안 왔대요. 야, 이거 전화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제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근데 급하게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또. 막 급하게 전화 받고 그러면은 막 또 달라드니까 아주 태연하게. 내일 약속이 있기는 한데 혹시 뭐 제가 보고 갈 수 있으면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가고 싶었죠. 제가 잘한 것은 그 시간 이후에 한 번도 제가 그런 모임에 미팅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사업을 전달받으신 분들이 스스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본질적인 부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알려준 사람 얘기를 듣고 그냥 막연하게 시작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 탓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상을 보고 판단하니까 현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같이 사업하는 저희 받는 사람들한테 아마 저희 받는 사람들은 정말 기회가 닥치지가 않을 정도로 계속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어떤 분이 자기 다단계 10년 했다고 찾아오면 사장님 다단계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분이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다단계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한다. 근데 그 대답을 못합니다. 갑자기 막 사람을 매달았다가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고 어쩌고.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다단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조차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을 제가 한 5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사업의 판세는 20세기에 끝난 거예요. 저는 21세기에 사업을 해요. 잘 되겠습니까?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 다단계에 어디입니까? 원래 토대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으로 가야지. 사람들 이게 혼자가 아닌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다단계 사업하겠다고 나라를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쉬었던지 몰라도 거기서 살았던 건 아닌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사이트를 뒤져보고 공부를 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 아시다시피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그죠? 미국 가면은 거기 사이트 들어가보면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는 차도 팔고 뭐 우리 일상에 필요한 어떤 가전제품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이 사업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 뒤부터는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던 문구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예술품으로 태어나서 부수품으로 살다 죽는다 이런 말들. 평소에 그걸 봤으면 뭐 당연하지. 왜?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우리가. 각자가 자기 인생을 써내려가는데 펜을 남에게 맡기지 마라. 이런 얘기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저는 집요하게 파고 사업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다단계 사업 한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속에 명함을 제가 이렇게 보니 명함이 한 10몇 장 되는 것 같아요. 회사 그만큼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 다시 다단계 사업 안 할 거다. 제가 그분들 보면 이 사람 다단계 사업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했다면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흘러오다 제가 이제 이 필름을 하기 전에
정직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큰 그룹을 제가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이제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그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대만 출장을 갔다가 제 대만 파트너로부터 정말 괜찮은 회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해서 제가 대만 지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 대만 지사장 가시죠, 그죠? 그 윌리엄이라는 친구가 너무나 고맙게도 저에게 PM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준 거죠. 사업을 결단한 건 아니다, 거기서. 야, 참 정말 괜찮은 회사다.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회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죠. 저는 사업을 하면 대만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우리 오삼룬 지사장님한테 어떻게 돼가지고 저분의 강력한 프로젝트에 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업을 결단하게 됩니다. 사업을 결단하면서 사실 혼자 힘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셨나 모르겠다. 우리 이재대 그룹관 계시죠? 네. 또 도움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정말 신나게 했습니다. 5개월 만에 PT가 되고 8개월 만에 SP가 되고 본사에서 이메일이 오죠. 당신이 글로벌 랭킹 65이다. 그때가 2019년 11월입니다. 야, 이렇게도 사업이 되는구나. 정말 우리 25위 안에 막 사진 올리잖아요. 고지가 머지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례에 역시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큰 그릇이 아니라고 그렇게 누군가 느끼셨는지 저에게 시련을 준 겁니다. 갑자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온 거예요. 흔히 말하는 뭐 공황장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부터는 제가 사업을 놓고 맨날 그냥 맨발로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2019년 윈터 리더십 당연히 못 갔고요. 비행기 탈 수가 없으니까 2020년 발리 월드 투어도 당연히 못 갔죠. 그리고 그냥 그냥 체력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제가 2019년 11월 달에 SP 직급을 제가 달성을 했는데 지금도 제가 SP거든요. 지금도 제가 SP인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렇게 놀고 있는데도 제 매출이 변화가 없고 유지가 돼요. 지금까지 SP 직급이 한 번도 달성이 안 됐던 달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제가 전기차에서 사업할 때 어떻게 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2시에 양산, 7시에 울산, 2시에 거제, 7시에 부산, 2시에 순천, 7시에 광양, 2시에 군위, 7시에 대전, 그 다음에 서울 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대만 갔다 오고 월화수목 금토일 하루도 제가 쉬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유지가 잘 안 됐는데 놀아도 유지가 돼요. 기적을 본 거죠. 이것이 다단계지. 이것이 네트워크 아닙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단계 사업이 누군가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무시당하고 비아냥거림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 기라성 같은 이런 분들 계신데 감히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죠. 정신 나간 짓거리가 잘난 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다단계 사업을 한다고 주위에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다. 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그래도 경상도 참 편해요. 제가 뭐 흥분하고 말도 빨라지고 막 사투리 쓰면은 서울지방 쪽에 계신 분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저 딴에는 막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5초 뒤에 빵 터집니다. 물어봐요. 뭐래? 통역이 필요해, 통역이. 근데 여기 뭐 같은 경상도니까 저는 부산이고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게 이렇게 해도 알아들으시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한 분이라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드릴 말씀이 사업을 결단하시고 정말 이 PM의 진정한 가치를 잡으시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